해봅시다. 일단 이거 B10부터 유형 10부터 질문해봐라. 유형 10의 질문. 이거부터 아니야? B10 유형 10번 질문. 2번 3번 11 11에 2번 3번 12 13 13에 4번 13에 3번 14 응? 2번 15 16 16에 2번 17 17에 3번 15번에 3번 아 눈치 게임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부르세요. 4번 18까지죠 일단. 18에 2번 3번 봅시다. 10-2번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 딱 봐도 지금 이 유형 파트가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연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연산. 아 이거 집합의 연산이구나. 그럼 보통 집합의 연산을 증명할 때는 왼쪽 있는 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의 식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쉽게 말을 하면. 해보자. 자, 처음 기역에 나와 있는 왼쪽을 봤을 때 차집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이게 10-2번. 차집합은 교의 여라고 일단 수정을 하셔야 되니까 A, 교 B의 여인 상태에서 우변에 양 사이드에 여를 다시 한 번 더 달아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네. 그럼 드 모르간을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A의 여 뚜껑 뒤집고 B의 여의 여니까 B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기역은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됐지? 기본적인 연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자 가면 가로 안에 거부터 이렇게 가신다면 A 교 B의 여인 상황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교의 C의 여다라고도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 자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교입니다. 뚜껑이 똑같을 때 집합에서는 뭐가 가능합니까? 결합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자 그럼 결합 법칙을 적용해보면 A 교 B의 여, 교 C의 여를 이런 식으로 합쳐주는 거야. 이해하시겠나? 쌤 지금 더하기 빼기를 있는 순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 같았으면 여기서 바로 드모르간을 해서 바로 묶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드모르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니? B 합 C의 전체의 여다라고 보셔야지.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친구들아. 뭐가 보여야 되니? 교의 여가 보이셔야 합니다. 어때? 참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 비교 C라고 돼 있으니까. 맞지?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다. 지금 몇 번을 말하고 있지만 너가 처음에 더하기 빼기 잘했다 못했다? 못했어. 하다 보니까 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괄호 안을 먼저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중괄호 안을 조져 본다면 A 교 B의 여에다가 합 그 다음에 A 교 B다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맞지? 뭐가 보이셔야 되겠냐? A 교가 보이셔야 되고 그러면 나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묶어주는 것 또한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 여 합 B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B가 아닌 녀석이랑 B를 갖다가 합쳤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전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체랑 그 밑에 있는 녀석을 교를 했기 때문에 이 중괄호환의 결과는 A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근데 뭐라 했냐? A, 차집합 A를 하세요. 공집합이다.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되겠지 이것도? 자, 그 다음 저쪽에 있는 거 길지만 왼쪽 중괄호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자, 그러면 A의 교. 자, B교 A의 연대. B교 A의 연대 거기다가 다시 여집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B의 여합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A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이거 바로 이해가나? 한 번에 풀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내가 딱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 아니니? 아니니? 그러면 나는 얘를 분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A교 B의 여 하고 합. 그 다음에 A교 A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을 해버렸을 때는 A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셔야지? 순수 A를 의미하고 있구나. A에서 B 있는 거 빼버리고 순수하게 A한테만 있는 녀석을 물어보는데 그거하고 A를 합집합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 A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이해하시겠나?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교 A의 여다라고 쓰시고 교 A다라고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구나. 자, 이걸 또 바로 내가 어떻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바로 눈에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게 눈에 보여야 될까? 결합법칙을 쓸 수가 있겠네요. 이유, 뚜껑이 똑같은데 가로 있잖아. 결합법칙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뚜껑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겠지. 그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냐? A차 A가 되는 겁니다.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을 거니까 A교 A의 여다라고 생각한다면 A차 A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A랑 A가 아닌 녀석을 공통적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공집합하고 B랑 교를 때린단다. 그럼 뭐라고 하셔야지? 없잖아. 공집합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또 A하고 공집합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 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되겠지? 그럼 맞는 거는 뭐라고 하셔야 되노 지금? 기읍, 디귿이 되는 거지?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또 생각을 해보자. 10-3번. 자, 이 녀석을 쳐다봤을 때 X교 Y에 대한 사항을 한번 상상해봐봐.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어, 벤 다이어그램? X, 뭐 Y, 요렇게 될 수 있어. 맞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 X, Y 좀 요렇게 일반적인.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냐? X 안에 Y 들어갔어요. 또는 Y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X 들어갔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X교 Y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녀석하고 다시 Y를 합했기 때문에 쟤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Y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 이쪽에 물어보는 거 이거 Y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모양하고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생각을 해봐봐. 지금 결과는 Y가 나와야 하지? 1번만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야, X차 Y라면 그냥 X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서로소 관계였다. 맞지? 아니면 공집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순수 x만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랑 y랑 합했을 때 y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뭐였을 때뿐인 거야? 얘가 공집합이 나왔을 때뿐인 거야. 그럼 그 나머지 두 개의 상황은 y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그래서 1번은 탈락이야. 이유?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발레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잖아. 이해하시겠니? 이런 식으로 2번부터 5번까지 또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거는 연산의 파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쌤은 그렇게 막 연산이다라고 뭐는 안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5번이 답이다라는 걸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11-2번 가봅시다. 자, 11-1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방법은 없어. 그냥 그림 보고 빨리 재빨리 누구보다 빨리 해보는 거야. 그림으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림이 꼴 벤 다이어그램. 다음과 같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그러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집합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어. 자, 이번에 색칠된 거. 자, 전체에서 A를 뺐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패스. 2번. 전체에서 A를 차집합을 했어. 전체에서 A를 차집합을 해버리면 이 공간을 제외하고 전부 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거기에서 다시 B를 차집합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날아가? 여기까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운데 이 녀석이 색칠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은 또 틀렸고 3번 A 교비래. 말도 안 되는 거야. 맞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너가 생각을 해봐.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배웠던 거야. A차 B 합, B차 A 이런 식으로. 5번이 답이 되겠네. 재빠르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봐봐. 순수 A, 순수 B만 있는 걸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배웠는데 그거의 바깥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거의 바깥 부분은 전체에서 그 부분을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잖아. 맞지? 쌤이 이 앞 시간에 계속해서 말했던 거야. 뭘? 여사건. 밖에 있는 녀석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안에 있는 그 힌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약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고 문제 풀었으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고 11-3번 가봅시다. 자, 어두운 색 부분과 같은 집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쌤이 뭐 어떻게 연산하는 게 아니라 해서 그림으로 푸는 거라고 했어. 자, B차 C를 해봐봐. B차 C를 하면 여기만 요렇게 남는 거잖아. 지금 쌤이 색칠하는 부분 맞지? 그러면 이제 그걸 A에서 차집합할 거래. 이 A라는 공간에서 있는 걸 빼고 물어본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표현하는 여기 이 부분이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맞아 틀려? 아니잖아. 기억은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니은 한번 해볼게. A차 B를 한대. A차 B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이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C를 차집합한데 어때? 그러면 여기 이 부분만 날아가면 되니까 그럼 얘는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구나. 참이다. 끝. 이해하시겠니? 이것도 그냥 그래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한 번씩 순서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쌤이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런 거 나오면 진짜 이거는 빵점 방지용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크게 내가 터치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스스로가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을 해 보셔야 돼. 그 말고는 없는 거야. 자, 13-1번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엄청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어. 모의고사 4점짜리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 너무 괜찮은 문제야, 이거.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때 한 번 더 하라 했는데 이해가 되셔가지고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3, 4, 5번을 할게. 이거 너무 좋은 거라 했어. 내가 분명히. 처음 보면 분명히 당황을 빨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는 경험해봤으니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두 집합이 있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 하지만 딱 눈치를 까셔야지. 아, 이거 부등식 문제구나. 2차 부등식 문제라는 걸 빨리 판단을 해주시고, A를 볼게. A라는 녀석의 부등식은 뭐를 의미하니? 2차 부등식인데 제가 x-2 곱하기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5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 맞지? 그 다음 B라는 녀석은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냥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아.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컸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판별식 d가 0이거나 0보다 작았으면 특별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조건을 더 볼게. 아, 눈치를 까셨어야 돼. 빙시 아니면 아셔야 돼.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돼? 너희가 풀었다면 등호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맞지? 등호 들어갔잖아. 근데 밑에 이걸 교 했더니 뭐가 됐대? 이거 어디서 튀어나오겠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도 어디서 나오겠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가 어떻게 딱 예측을 하시기를, 아, 그럼 얘는 요렇게 됐겠구나. x-4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겠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의 값이 4보다는 작아요 라고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그럼 좀 더 간단하게 내가 영상에서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하고 이 4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 얘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두 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는 두 개의 합 3이다라고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b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라고 하셔도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이까지. 이거 예전 중3 문제입니다. 쌤 때는 중1 때 집합을 배우고 중3 때 2차 부등식을 배웠어. 그래서 섞으면 요렇게 나왔어. 어때? 누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중딩이 했다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당연히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건 있지만 얘는 어려운 거에 속하는 게 아니야. 13-4번을 가볼게. 비슷한 느낌이야 혹시? 자, 비슷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네. 자, A는 2차 부등식인데 A라는 녀석의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짝짝 큰큰으로 읽어야 되니까 얘는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2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 그 다음 B라는 녀석은 K가 자연수니까 B라는 녀석을 한번 봐봐. 자, B를 써볼게. B는 X-루트 K 곱하기 X-K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뭐랑 뭐로 있는 거야? 얘는 루트 K다라고 읽으셔야 되고 얘는 K다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야. 맞지?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큰 거야. 근데 같아지는 상황이 한 개가 있어. 뭐였을 때? 1. 근데 그걸 선생님이 바로 어떻게 캐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아졌을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할 수는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양변 제곱을 때리고 한쪽으로 넘겨봐봐.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라고 하실 거니까 K의 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0 또는 1이야. 근데 K 자연수잖아. 1 돼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야. 그럼 K가 먼저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K가 만약에 1이었다면 이 식은 X-1의 제곱 0보다 작거나 같아. 이 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큰 상황이 아니라 0인 상황이잖아. 특별 케이스인 거야. 그림을 그리고 판단을 하셔야지 너희가. 자, X축이 있었고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X축에 접하는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는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를 보셔야 돼 님들? 주댕이를 보셔야 돼. 이 주댕이를 보니까 등호가 들어갔네. X축을 색칠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는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지나갔어. 누구하고 만나? 여기에 이 하나하고 만나겠네. 그럼 우리는 그때 그 2차 부등식을 뭐라고 해? X는 1이다라고 하시는 거야. X는 1이면 얘하고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1 한 개 겹치잖아. 그럼 서로서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K는 1이 될 수는
없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섬세하게 가셔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K가 1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읽혀져? 루트 K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K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읽혀지고 이제 뭐를 그려서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지 않게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려주시고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려주시고 요게 A라는 녀석을 의미했던 거고 그럼 난 여기에 B라는 녀석을 그릴 건데 루트 K 그 다음에 K 좀 더 높게 얘가 B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만이 서로서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 자,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 여기에 이 녀석이 4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까이에 있는 녀석 4였으면 겹치는 게 발생을 해버리는 거야. 4가 둘 다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4 포함이니까 4가 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4에 오면 안 되고 4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얘가. 그래서 루트 K라는 녀석은 4보다는 큽니다. 좀 이따가 풀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K라는 녀석이 2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마찬가지 20이 교가 돼버리기 때문에 K라는 녀석은 20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양수를 갖다가 양변 제곱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절대부등식에서 배우기 때문에 K는 어떻냐? 16보다는 큽니다. 두 개 연립 16보다 크고 20보다는 작다라고 하시는데 그 안에 자연수는 17부터 어디까지? 19까지. 개수 세는 방법 유지, 빼고 더하기 1, 3개,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지? 정말 나옵니다. 정말 나온다. 내신에 안 나온다면 모의고사에서라도 1학년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거 20이 되나? 이거 4가 되나? 이렇게 따지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궁금하시면 내가 준 그 책자에 이런 문제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졸라 많습니다. 그게 전부 다 통영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 13-5번 봅시다. 요건 약간 다른 느낌이 되겠구나. A도 2차 방정식, B도 2차 방정식. 근데 그 X가 실수다 이런 말은 없는 상황이네. 실근을 따지세요라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상황을 볼게. 근데 A하고 B하고 B는 3차 방정식이구나. 쏘리. A하고 B를 교를 때렸는데 뭐가 나왔대? 3이 떴다라는 거야. 두 개의 공통된 해가 3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는 자 3을 넣었을 때 얘가 성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거고 여기도 3 넣었을 때 판단해도 3 넣었을 때 0 나온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업 된다라고 한다면 자 저 두 개 다 어떤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말은. 근데 이걸 장난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3 넣었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 자 그럼 9-6 플러스 a의 값은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a는 얼마라고 보셔야 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구나. 맞지? 그러면 저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되시는 거니까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누구누구입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니? 자, 그 다음 그럼 그 뒤에 있는 3차 방정식 또한 해를 3으로 또는 인수를 x-3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성립. 그럼 27 플러스 3b 플러스 12의 값은 제로가 나온다라고 하고 두 개 더하면 39 넘겨서 b
마이너스 13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b가 마이너스 13이면 이제 너희가 저걸 어떻게 해주면 돼?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를 인수로 갖고 있었냐? x-3을 인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3으로 조립제법을 한번 땡겨 주신다면 2차식이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너희가 다시 인수분해. 이해하시겠니? 여기서 멈춘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친구가 여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멈춥니다. 스스로 하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조립제법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외적으로 선생님 다른 것도 배웠는데요. 그걸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이도 저도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그냥 뭐 하셔야 돼? 조립제법이 답입니다. 다음 14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그 유형 14-2번 해보는 겁니다. 해봐야지 뭐. 자, 전부 다 A, B, C의 관계는 요런 콜럼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A 별 B라는 거는 A 교 B 하고 그 상태에서 A 교 B의 여의 여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요거를 내가 조금 더 정리를 할 수는 있어. 우리 연산을 배웠으니까. A 별 B라는 이 녀석의 모양은 A 교 B에다가 A 차 B다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교의 여니까 차가 됐고요. 교의 여니까 A 차 B다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럼 이제 저쪽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가로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B별 C라는 녀석은 B교 C에다가 차 B차 C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 그럼 먼저 B차 C를 내가 여기다가 그림이 졸라 많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는 겁니다. B차 C를 한번 나타내 봐봐. 어디야? 여기에 이 영역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 색칠한 거 맞지? 그 다음에 내가 B교 C를 한번 구해봅니다. B교 C는 여기에 이 색칠하는 영역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B교 C 여기에서 차집합을 하래? 여기 공통적인 부분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맞아? 그러면 이제 A별 저 그림의 영역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내가. 지금 동그라미의 영역은 어디야? 여기에 이 부분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맞잖아? 천천히 가시면 돼. 이제 A별 동그라미는 어떻게 하시는 거야? A교 동그라미 차 A차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A차 동그라미를 내가 또 색칠해 볼 거야. A를 기준으로 보는데 동그라미랑 겹치는 부분을 빼버릴 거야. 그럼 쟤는 여기에 이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색칠하는 지금 여기 이 부분. 맞지? 빨강색인 거야. 자, 그러면 A교 동그라미야. A랑 교 겹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셔야 돼? 이거 3개 교짜리 여기에.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차집하고 할 거야. 겹치는 게 없으니까 또 그럼 나는 그냥 연두색이야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니? 연두색만 되어 있는 게 1, 2, 3, 4번에 없으니까 5번이 답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구나. 질문할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스스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이런 연산을 진짜 힘들어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나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중1 때 이런 게 나옵니다. A별 B라고 나온다면 얘를 AB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대뜸 애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3별 X 이거 못하겠어요. 표현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그때부터 지금 이 고1 때까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해보셔야 된다, 이런 거는. 해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안 해보니까 두렵고 계속 모르는 겁니다. 해보시면 된다. 특히 이렇게 1, 2, 3, 4, 5번이 벤 다이어그램 색칠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틀리면 너희는 빵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건 빵점 방지용이니까. (14-2번) 하고 나면 이제 어디 해야 되니? 15-3번 해야 되네. 15-3번으로 가봅시다. 15-3번 같은 거를 느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5-3번 우리가 쳐다봤는데 바로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있잖아. 뭐가 눈에 보여야 될까? 드모르간 보여야 된다. 어디에서? 저 가운데 거에서. 자, 그러면 내가 드모르간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 그냥 드모르간 적용하면 A, 교, B의 전체의 엽의 개수가 얼마라는 걸 의미해? 25가 되구나. 중요한 주제가 또 떴습니다. 바깥 부분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안에 있는 녀석의 개수도 알려주는 거야. 바깥 부분이 25개래. 근데 이거 전체가 몇 개야? 30개잖아. 그럼 얘는 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냥 기본 옵션으로 너희가 무조건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왔네. 옆에 누가 A의 여집합의 개수가 얼마라고? 1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야? 얘의 바깥 부분의 개수를 알려주는 힌트니까 그러면 얘는 A의 개수는 얼마라고 생각하셔야지? 14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를 기준으로 빼는 거야. 안 어렵지?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안 어려운 거를. 자, 그럼 난 이제 뭐가 있어?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쟤 구하래. 그럼 일반적으로 저기에 있는 저 그림은 A하고 B가 있었을 거고 전체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힘들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베스트입니다. 바깥 부분은 몇 개가 있었니?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이 교라는 거는 5개가 있어야 돼요. 얘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A는 몇 개가 있어야 돼? 14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9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저쪽에서 물어보는 A, 교, B의 열가 의미하는 거는 A, 차, B인 거야. 뭐야? 순수한 A를 물어보는 거야. 어디? 여기에. 몇 개? 9개.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니? 이 문제 자체는 뭐를 모른다면 이쪽에 있는 이 시야가 아직도 못 써먹는다면 이런 스킬을 그럼 이 새끼는 못 푸는 거야. 그냥 이런 중짜리를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이제 내게 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다. 동원고를 제외하고는. 그럼 또 1학기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니 힘들어. 내가 진짜 겁주는 게 아니라 너가 2학년 되면 2과목씩 합니다. 수학을 갖다가. 동원고는 3과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면 너는 진짜 좆되는 거예요. 진짜. 허덕허덕 한다 그때는 발이. 받아들일 거는 그날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연습하셔야 된다. 진심입니다. 에? 좀만 쉬었다 하자. 3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오늘 진짜 눈이 초롱초롱하네. 지금보다 더 지금도 풀렸다 약간. 눈이 퉁퉁 부었는데? 울다 왔어 혹시? 16-2번 가볼게. 전체는 8개가 있는데 1부터 8까지 A, B에 대하여 NA의 개수는 K개래. 자 그러면 A교 B의 개수는 K-3이래. 그때 B의 최대값을 라지 MK, 최소값을 스몰 MK라고 할 때 각각에다가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어라. 뭐 라지 MK랑 스몰 MK가 그러면 K에 대한 식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겠네. 그림을 그려볼게. 전체가 있는데 전체 안에 A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도 있는 상황이니까 요런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네.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K-3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A라는 녀석에 이 녀석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식이 K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공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자체가 8개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공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는 8-K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여기가 K개 있잖아. 그럼 여기는 8에서 K개만큼을 뺐을 때가 제일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해. 이 자체가 전체가 A 합 B였던 거예요. 그럼 최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 이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따라서 스몰 MK의 녀석은 K-3이요. 그 다음에 최대값 라지 MK의 값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8-K 하고요. 그 다음 K-3을 더했을 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왜? 그게 B의 개수니까. 자 그럼 얘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니? 5가 나오네요. 상수함수네. K에다가 어떤 녀석을 넣든 간에 무조건 얘는 5만 나오기 때문에 M7의 값은 5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몰 M4의 값은 4를 집어넣어서 1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의 합 6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되겠네. 2번이네. 나는 뭐 이런 걸 처음 보긴 하지만 그냥 또 크기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아지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3번을 가봅시다. 자, 다음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8명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영어, 수학, 과학을 3과목을 신청한 거다. N 영어, N 수학, N 과학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써줘야 한다. 영어를 나는 집합 A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수학을 B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과학을 갖다가 C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3과목 중 반드시 2과목 이상을 수강을 한다. 그러면 그림은 일단 요런 그림을 너희가 그려주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C 뭐 해가지고 3개가 교환은 요런 거를 그려줄 것 같은데 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 모든 학생은 3과목 중 반드시 2과목 이상을 수강을 한다. 쌤이 지금 표현하는 영역에만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 그러면 이 바깥 부분은 다 뭐라고 쓰시면 돼? 0, 0, 0 없는 거야 라고 느끼셔도 된다. 수학과 과학 2과목만 수강하는 학생, 수학을 쌤은 B라고 했고 과학을 C라고 했으니까 B교 C 2과목만이니까 B교 C 중에서도 순수하게 여기가 6이다라고 쓰시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이것도. 다음 다 영어와 과학 2과목만 수강하는 학생 수는 영어하고 과학, 영어 과학이니까 A, C, 순수 A, C만 있는 거 어디? 여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 여기.
여기를 수강하는 학생 수는 세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학생 수의 5배이다. 그럼 얘를 우리가 x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5x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지? 자, 그 다음 라를 보니까 세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학생 수는 0이 아닌 짝수야 라고 했네. 그때 물어본 거는 어디를 물어봤어? 영어, 수학 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한 거야. 그게 어디야? 영어하고 수학 A 여기 이 부분을 수강하는 녀석은 몇 명일까요? 라고 한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의 작전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냐? 지금 상황이 여기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이 전체 학생 수 28을 넘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요 세 개를 갖다가 더한 그 결과는 6x 플러스 6인데 얘가 2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우리는 저 문제에서 알았잖아. 이 x라는 녀석은 뭐가 아닌, 0이 아닌 짝수가 돼야 돼. 2, 4, 8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플러스 6을 넘기신 다음에 6으로 나눠보니까 x는 작거나 같다. 6분의 22가 되는 거야. 얼마를 의미해? 3점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아,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다. 되겠나? x는 2만 돼야 되네. 그럼 이제 인간들이 다 결정되었잖아. 여기는 몇 명? 2명이 되고 여기는 10명이다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했어. 18. 총 28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명이 되어야 되겠구나. 답은 10입니다. 이해하셨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한 너희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이런 건 언제 나오겠니? 보통 학교들은 객관식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잘 찍을 수 있게. 다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17-4번이구나. 4번 가복 17-4번을 또 볼게. 다음은 학생 수가 50인 어느 학급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학과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17-4번. 또 그러면 나는 뭐라고? 수학을 뭘로 잡아? 내 보기 편하게 A라고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과학을 뭘로 잡아? B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 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32명이다. 그러면 NA가 얼마다? 32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수학 강의를 수강하지만 과학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13이다. 저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말 그대로야 친구들아. 순수 A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A 차 B가 얼마입니까? 13입니다. 알아야지 그러면. 요 두 개만 보고도 우리 뭐 꺼낼 수 있을 것 같니? 겹치는 거는 몇 명이 되어야 돼? 19명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선생님 맞아.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빠릅니다.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B라고 할게. 다를 보고도 아셔야 되기는 해. 다 뭐야? 두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 그럼 저거 다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A, 합, B의 여라고 쓰시면 된다. 두 과목 다 아는 건 밖에 있는 영역이니까 얘의 개수가 얼마라고 쓰셔야지? 10. 뭘 느끼셔야 된다 했니 내가? 바깥 부분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안에 있는 녀석을 알려주는 거야. 전체 얼마가 돼야 돼? 문제 읽어라 다시. 50. 아 그러면 선생님 A 합 B는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40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친구들아. 바깥을 가르쳐주는 거는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무조건 쓰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야. 분명히 말했어. 자, 합비가 40이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숫자 채워넣기 들어갈게요. 자, 칠판 봐라. 밖에 있는 영역은 10명이야. 맞지? A는 30인데 A 차 B가 13이야. 여기가 13이라는 걸 의미해.
근데 A가 3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9가 돼야 되겠잖아. 맞지? 그리고 A 합 B는 얼마가 돼야 돼? 40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8이 돼야 되겠네. 물어보는 거는. 과학을 수강하는 학생. B의 개수는 뭐입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27. 답이 될 거야. 절대 어렵지 않아. 표현이 아직 어려워서 표현을 안 외워서 너희가 어려운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수학 강의는 수강하지 않지만 과학 강의는 수강하는 학생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 B차 A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8-2번을 가봅시다. (70명의) 학생에게 두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다. A 음료수를 마신 녀석이 55, B 음료수를 마신 녀석이 30이었을 때 A 음료수만 마신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70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A라는 음료수를 마신 녀석은 55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음료수를 마신 녀석은 얼마다라고 하셔야지 30이라고 하셔야 되겠구나. 맞지? A 음료수만 마신 학생 수에다가 줄 그어놓고 뭐를 의미하냐? A차 B를 의미하는 겁니다. A차 B. 봐봐. 요 두 개는 서로소 관계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두 개를 더해버리면 85가 되는데 전체는 70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어떤 거야? 여기에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에 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거랑 관련 있는 게 뭘까? 야, 이게 최대값이랑 이게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이 관련이 있는 녀석은 여기에 이 영역인 거야. 봐봐. 여기에 있는 녀석이 최소가 되었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이 최소가 되었을 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맞지? A라는 녀석은 정해져 있어. 55에서 작은 걸 빼야 큰 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 거야. 일단 심플한 생각은.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얘의 뭐가? 최대가. 얘의 최대가 되었을 때 이 녀석의 뭐가 되는 겁니다. 최소가 되는 겁니다. 큰 거를 55에서 큰 거를 빼줘야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 어떤 그림이 나올까라는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교집합이 가장 커지려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 거야. 자, 난 요거부터 갈 거라는 뜻인 거야. 교집합이 커야 돼. 그러면 그게 뭔 말이야? A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 B라는 녀석이 요렇게 들어가 있던 그림이었어. 그럼 A 교 B 해봐. 그럼 이게 B 그 자체가 되니까 졸라 커지잖아. 이게 제일 최대일 때야. 그럼 얘가 최대일 때라는 거는 얘가 얼마를 의미하는 거야? 3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실제의 최소는요. 뭐라고 하시면 돼? 55에서 얼마를 30을 뺀다. 따라서 25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일단 이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는 최소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공식이랑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그때는 전체를 뭘로 잡냐면 A 합집합 B로 잡아주는 겁니다. 얘가 70이었을 때가 얘가 제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집합의 개수를 세본다면 70은 A 합 B는요. A의 개수 55에서 B의 개수 30을 더하고 교집합의 개수를 뺀다라고 식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데 요거 두 개 더하니까 85 넘어가서
자, 그러면 최소는 얼마가 되셔야지? 15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는 그 최대는 어디에서? 55에서 15를 빼서 40이다라고 잡아주시는 겁니다. 두 개를 차를 구하래 15가 답이 되겠네, 그러면. 정리됐니, 이것도?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높아야 얘가 작아지는 거야. 얘가 작아져야 얘가 커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 이런 예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직 아리까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리까리하다면 그 밑에 거, 그리고 문제집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있으니까 교과서에도 있어요. 직접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8-3번을 보자. 18-3번. 어느 학급의 40명 학생 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학생이, 잠깐 또 쓰셔야지. 이거 서술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강아지를 집합 A다라고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우리는 B다라고 설정을 합시다. 요렇게. 학급 학생 40명이 전체를 의미하니까 전체의 개수가 일단 40이다. 요렇게 쓰시면 될 거고, 강아지를 키우는 학생이 14명이니까 A의 집합의 개수가 14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키우는 학생이 7명이니까 B의 개수는 7이다라고 쓸 수 있겠고, 강아지도 키우지 않고 고양이도 키우지 않는다의 의미가 뭘까? 바깥 부분을 또 의미하는 거야. 그럼 걔를 또 표현을 어떻게 하셔야 돼? A, 합 B의 전체의 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얼마다? 알파다. 알파. 그러면 얘의 식은, 이 알파라는 식은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야, 바깥 부분을 알려준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얘는. 바깥 부분의 개수는. 그러면 전체가 40이었네, 쏘리.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전체의 개수에서 뭐를 빼는 거랑 똑같다. A 합 B의 개수를 빼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이 전체라는 거는 또 고정픽이잖아. 얼마로 고정이 됐어? 40으로. 자, 그럼 들어봐. 이제 또 아까처럼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얘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하는 거야. 작은 녀석을 빼야 커지잖아.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그럼 합비가 최대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큰 걸 빼야 작으니까. 맞지? 됐네. 그러면 요거부터 생각하자. 이 합비가 최소가 돼야 돼. 합집합의 개수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또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 관계인 거야. 봐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봐. A, B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는 A 안에 B 들어가거나 B 안에 A 들어가나. 아무튼 간에 요거 합집합 말해봐봐. 그냥 이거 두 개 더하잖아. 이거 합집합 말해봐봐. 이거 두 개 더하고 교집합 한번 빼잖아. 이거 합집합 말해봐봐. A라고 하잖아. 뭐가 제일 작을까? 얘가 제일 작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뭐가 제일 클까? 얘가 제일 큰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서 들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최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전 문제잖아. 어떻게 보면. 다시 그럼 이제 노란색 구한다.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생각. 그럼 A하고 B를 빨리 봐봐.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크니까 딱 그냥 이 그림이잖아. 그때는 합집합이 최소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A 그 자체요. 14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럼 그때 이 최대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40에서 14를 빼니까 26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네. 맞지? 자, A 합 B가 최대가 된다라고
그거는 서로소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서로소가 될 수 있을까 판단하는 겁니다. 두 개 더해서 20이 될 수 있구나. 40 안 넘었잖아, 우리. 이게 만약 40을 넘었어. 그럼 A 합 B가 40이라고 생각하고 공식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무튼 간에, 자,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그림이 되어야 되겠네. 그럼 그때 얘는 얼마라고 하시는 거야? 두 개의 합 21이다라고 볼 수 있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알파의 최소는 40에서 21을 빼기 때문에 1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두 개를 더하시래. 45가 답이 될 겁니다. 뭐라고? 21. 14, 7 더하면 21이지 뭐. 14, 7 더하면 21. 그래서 40에서 21 빼서 19. 왜? 뭐시오? 나 맞게 한 거 맞지? 태클. 이 나이스 태클이었으면 좋았었겠네. 나이스 태클이 아니네. 자, 그 다음 거 풀이 안 하고 그 다음 유형 또 남은 거 더 할 겁니다. 유형 10번까지 해줬나 내가? 9번까지 했어? 9번까지 맞아? 저것도 나를 낚네 낚아. 사랑이가 9번까지 했나? 니 10번 할 때 잤는가 봐. 알았다. (10번까지) 했지? 자, 유형 11번 문제를 쳐다보니까 아, 얘는 뭐를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냐? 3단 논법을 의미하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3단 논법이 뭐야? A는 B인데 B는 C야. 그럼 우리는 A는 C야 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3단 논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가면 이 두 개의 명제가 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또한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 녀석의 대우도 참이야. 대우는 부정한 다음에 부정의 역이라고 해서 자리 바꿔주시면 된다. 그럼 Q이면 뭐다? not P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뒤에 있는 녀석에 부정해 주신다면 not R이면 뭐가 됩니까? not S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싶다라는 거야? not R이면 뭐가 된다? not P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그때 누가 필요한가 물어본 거야. 연결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거야. not R이면 뭐가 되어야 돼? not P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나 딱 지금 쳐다봤을 때 누가 필요한 거야? not S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Q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Q면 Q는 not P. 연결이 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얘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바로 보기에 또 보여? 안 보여? 보여. 답이 되고, 만약에 얘가 안 보였어? 뭐라고 할 수 있어? not Q이면 S입니다. 얘가 보였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지 내 말? 충렬 시험 범위 어디까지니? 싹 다? 전? 적당하네. 통역고 시험 범위 나왔어? 명제? 오케이. 버큐. 퀴즈다. 유형 12번 퀴즈인 거야.
이거 말장난입니다. 세 학생에 대하여 다음이 모두 참일 때 세 학생 중 남자 골라라. 가나다라가 전부 다 참인 말이래. 가면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고 C라는 녀석이 있어.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A, C의 성별이 똑같아. 그럼 난 먼저 A를 여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C도 무조건 여학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맞지? 가 때문에. 자, 나 A가 여학생이면 B가 여학생이거나 C가 남학생이다. 거나의 의미가 뭐야? 또는인 거야. 또는은 몇 가지다, 수학에서는? 세 가지. B만 여학생이 돼야 되거나 C가 남학생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B가 여학생이면서 C도 남학생이 되거나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또는이. 말장난이라 했다. 분명히 이런 문제가. 근데 내가 지금 A를 여, B를 여라고 생각한 거잖아. A가 여학생이면 B가 여학생이거나 C가 남학생인데 C는 여학생으로 지금 돼버렸으니까 B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여학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이해하시겠어? C가 남학생이면 B는 남학생이다. C가 남학생이 아니니까 B는 남학생이 아니잖아. 그럼 저게 또 참이니까 우리는 뭐야? 얘의 대우가 참이다라는 걸 아는 거야. 얘 대우 뭐야? B가 여학생이면 C도 여학생이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이해했어? 적어도 안 사람은 남학생이다. 오이, 틀려버렸네. 뭐가 틀렸어? 내가 A를 여학생으로 세팅한 게 틀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라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모순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A를 남자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C도 무조건 뭐가 돼야 하니? 남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가의 말 때문에. 자, 가면 A가 여학생이면 B가 여학생이거나 C가 남학생이다. 말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쟤는 이제. 나를 쳐다봐. C가 남자래. 그럼 B는 남자래. 라를 쳐다봐. 적어도 한 학생은 남학생이다. 말 되네. 전부 다 남자였구나. 남 A, B, C가 남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문제는 예전 쌤 어릴 때 많이 나왔었던 그런 유형인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래도 말장난이니까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시기를. 요즘 유행은 예전부터 유행이지만 유형 13번이나 뭐 14번 두 개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유형 13번 A, B가 실수일 때 PQ R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해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의 제곱. 그러면 저거를 너희는 A제곱은 B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합차공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때려보세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봐봐. 이걸 A 자리에 X 있었으면 그 X는 풀마 B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맞지?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P의 진리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은요.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완전제곱식 A-B의 제곱은 0 이런 녀석인데 실수를 갖다가 제곱을 했을 때 0이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는 이 안의 녀석이 0이었습니다. 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A랑 B가 같습니다. 자, P하고 Q 비교해봐. 누가 더 커? P가 더 큰 겁니다. 마이너스 B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됐지? 자, 그 다음에 R을 생각해 볼게. R의 진리집합은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절대 부등식에서 많이 봤던 형태가 됩니다. 자, A- 저 식을 예서 있었을 때 안 했으니까 저 식을 쉽게 보는 방법은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문자를 뒤에다가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일단 쓰시고 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에 있는 이 식을 쳐다보시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A 앞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분의 B 제곱. 지금 쓰는 이 아이디어가 요런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인데 그 뒤에 어떤 숫자가 있어야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가?
x 계수 마이너스 4의 반띵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4가 생기는 거야. 요런 느낌. 그래서 a의 계수 반띵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 필요한 거야. 없어졌으니까 똑같이 생겨나야지. 없던 걸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지금은 요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합해가지고 얘는 a-2분의 b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4분의 3b의 제곱을 때렸는데 0이 나왔다. a하고 b가 저기에서 실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 이 상태도 실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b라는 녀석도 실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를 제곱을 하고 제곱을 했는데 두 개를 더했는데 제로가 떴다라는 거는 이 자체의 결과도 제로가 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a-2분의 b가 얼마가 떴다? 0이 떴습니다. 그리고다 b도 0이 떠야 합니다. 여기가 0 뜨고 여기도 0 떠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쳐다보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b는 2a구나. 그럼 b가 0이었으니까 a도 얼마를 의미해? 0을 의미하네. a하고 b가 둘 다 0이 되구나. 이게 R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다. 자, 기억부터 볼게. 뭐뭐는 뭐뭐가 시작하는 말. 뭐뭐는 뭐뭐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 했어. 뭐뭐는 뭐뭐가는 왼쪽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이기 위한을 오른쪽에 쓰시라고 했다. 자, P하고 R 비교합시다. P하고 R 비교할 거야. 누가 더 큰 영역이야? P가 더 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P가 더 큰 영역이야. 여기가 여기로 먹혀야 하니까 화살표를 왼쪽 발사. 왼쪽 화살표의 발사의 의미가 뭐라 했냐?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참이네. 자, 니은을 가보자.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뭐뭐는을 왼쪽, 이기 위한을 오른쪽. 예서에 잘 헷갈리면 영상 보시면 된다. 내가 거기 개념할 때 설명 잘 해놨어. 뭐뭐가 또는 뭐뭐는을 항상 왼쪽에, 뭐뭐이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오른쪽에. 왜 이걸 강조하냐면 문제에서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 이기 위한을 오른쪽에 쓰셔야 하는 겁니다. 이기 위한의 단어를. 자, R하고 Q를 또 비교해 봐봐. 두 개 비교를 해도 얘가 더 큰 영역이야. 얘는 0 말고도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또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발사해야 되겠네. 오른쪽 화살표 발사의 의미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누구 비교해봐. 여기 이 세 개에서 똑같은 영역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필충은 아예 그냥 틀린 말인 거야. 디귿은 바로 치우는 겁니다. 필충의 의미가 뭐야? 와리가리입니다. 필충의 의미는 충분, 필요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이 된다. 어떤 의미야?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냥 쉽게 말해서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등호. 근데 P하고 Q하고 R 똑같은 거 없잖아. 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 오늘 유형 5개만 더 해볼게. 이제 13번까지 했으니까 15번까지만 하고 마칠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숙제하는 데 있어서. 유형 14번을 가자. 유형 14번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3단 논법하고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으로도 해보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해볼게. 편한 거 쓰시면 돼, 너희가. 자, 보통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풀이대로 가볼게.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그러면 not R은 P이기 위한 충분이니까 오른쪽 화살표 발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왼쪽 화살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필요 조건의 화살표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오른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냥 요렇게 나는. 됐어, 여기까지? 자, 이 명제가 각각 뭐라 했어? 참이다 라는 거야. 얘가 참이라면 얘의 뭐도 참인 거야? 대우도 참인 거야. 그러면 not P이면 뭐입니까? R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얘는 not Q이면 뭐입니까? not R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 관찰하는 거야. 3단 논법으로 이어줄 수 있는 녀석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구나. 있잖아. not P는 R이라 했는데 R은 Q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not P이면 또 뭐다라고 Q이다라고 쓰시는데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의 대우도 참인 거야. not Q이면 뭐입니까? P입니다. 없는 거 찾아주시면 된다 이제. 자, not Q이면 P이다. 저런 말 있어 없어? 있어. 1번 통과. not Q이면 not R이다. 있어. 2번 통과. not P이면 R이다. not P이면 R이다. 3번 통과. 4번 Q이면 not P이다. 일단 없어. 보류. 5번 not P이면 Q이다. not P이면 Q이다. 있네. 5번 통과. 4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게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방법을 써볼게요. 내가 3단 논법을 일단은 쓰시기는 해야 한다. 자, 그러면 내가 요렇게 한번 이어볼게. not Q이면 not R인데 not R이면 P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요렇게 3단 논법 이어줄 수 있겠지? not Q이면 not R인데 not R은 P이기 때문에 세 개를 요렇게 짬뽕시키면 되는데 진리 집합의 관계로 본다면 Q의 여가 들어갑니다. R의 여집합에 들어갑니다. P한테. 요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거야. 전체가 있어. 지금 여기 없잖아. 전체는 그리지 마. 그러면 P 안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돼? R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R의 여집합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Q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내가 색깔 있는 거 어차피 볼펜 쓸 수 있을 거니까 여기에 이 영역은 Q다. 그 다음 여기 이 파란색의 영역은 R이다. 그 다음 여기 이 연두색의 영역은 뭐다? P의 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안다면 둘 중 한 개가 편하게 풀리는 게 반드시 있었을 거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번 볼 거야. not Q이면 저게 뭘 의미해? 진리집합으로. Q의 여는 포함이 된다. P에. Q의 여가 뭐였어? 요거였잖아. 요거는 P한테 포함이 된다. 맞는 말이잖아. 요렇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기억을 해 주시기를. 요게 교과서 방법. 요게 이제 너희가 집합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어서 갈 수 있는 방법. 필기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필기하세요. 유형 15번이가 딱 그 문제구나. 유형 15번이가 딱 그 문제라는 이유가 뭐야? 14번하고 15번 비교해봐봐. 14번의 보기는 명제 3단 논법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15번에 있는 보기를 한번 쳐다봐봐. 벤 다이어그램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럼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 더 빠른 거야, 님들. 자, 뭐뭐가 뭐뭐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포함이 된다. 진리 집합으로 따져보자. Q의 여집합은 포함이 된다. 누구한테? P한테. 전체 있니?
있구나. 전체를 그려주시고요. 전체 그렸습니다. 교과서 풀이 같은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풀 때. 그냥 그 있는 그림 그대로를 그려주시면 된다. P라는 녀석이 제일 크고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Q의 여집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빨리 풀기 위해서 조금은 터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연두색으로 그리는 이 영역이 누구의 영역? Q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 영역이 P의 여집합의 영역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 1번 P교 Q가 나왔습니다. P교 Q. P교 Q. P라고 할 수 있니? 아니잖아. P교 Q로 하면 여기잖아. 이걸 P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1번 틀렸고요. P교 Q는 공집합이야. 있잖아. 2번도 틀렸고요. P 합 Q. P하고 Q를 합하면 전체구나. P가 아니잖아. 전체잖아. 다시 봐봐. P하고 Q를 합하면 이거 전체잖아. 근데 P라고 했잖아. 3번도 틀렸고요. 4번이 답이 되겠네. 끝. 이해하니 내 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